대통령실과 정치권 오감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동행 취재했다고요? 예. 예. 한일 예. 정상회담 취재하고 예. 어제는 도쿄 있었고 오늘은 서울에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좀 졸립니다.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예. 한국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네. 더 뜨거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예. 이제 일본 현지에 있는 그 저널리스트에게 여쭤봤더니 예. 계속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다. 아, 그래요? 예, 다만 보도량은 확 줄었다. 예. 예,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취재단도 예. 그 펜, 영상, 사진 이렇게 풀단 꾸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총리 관저에 예. 그 회담 취재할 예. 때 라이브로 어제 생방송이 됐었는데요. 그 우리 기자는 볼펜 셋, 예. 일본은 열.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이고 뭐 해프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정상간의 이제 공동 언론 발표하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취재할 풀 기자 모집을 하면서 일본 출입 기자들이 대거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 예. 전례에 따르면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서 혼잡이 불가피하다. 뭐 일단 그 정도예요? 셋만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 왜 이렇게 뜨겁게 취재 경쟁이 붙었나 예. 이제 그 배경 이런 게 좀 그 필요한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 국가가 일본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 미국이었죠. 그렇죠. 몽땅 미국이었죠. 무조건 예. 미국을 먼저 예, 갔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간 첫 번째 우리 역사에 기록된 그랬군요. 대통령입니다. 지켜보면서도 저도 그걸 딱 그랬나 싶었네. 네.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 그러니까 6시 반에 양국 정상이 라이브 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네. 동시에 발표문은 나왔어요. 근데 기자들한테 오후 8시 반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동 발표문을 미리 나눠주고 분석할 시간을 네. 약 2시간 정도 준 거였는데요. 그것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공동 발표문이 나온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8월이 양국이 매우 뜨거운 그렇죠. 달입니다. 네. 우리는 광복절, 해방의 기쁨을 본 광복절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광복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뜨거운 반면 일본은 또 반한 감정이 높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패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한 감정이 가장 뜨거운 8월에 온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본 기자들이 뜨겁게 취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재를 이제 뜨겁게 한 것까지는 이제 배경은 이해됐는데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입니까? 일본 언론은? 일본 언론은 매우 잘된 회담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가장 보수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산케이 신문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요미우리인데. 요미우리인데요.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조선일보처럼 비슷하게 우익 노선이지만 최대 유가 부수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윤석열 때하고 똑같아요. 그 회장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오이카와 쇼이치 회장이 직접 날아와서 한국 대통령을 대면 인터뷰를 한 건데요. 기자 출신인가요? 기자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러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장이 직접 날아와서 인터뷰를 했고 일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뽑혔고요. 그리고 전체 9개 면을 털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 사상 요미우리에서 한국 대통령 기사를 이렇게 길게 9개 면을 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전체를 차지한 건데요. 그렇죠. 거의. 그거보다는 훨씬 긴 지면이던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랑 좀 다르게 종이 신문을 의외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에 늦게 따라오더라고요. 뭐 거기 뭐 아직도 서류 같은 거 전부 팩스로 보낸다고. 팩스로 보내고 전반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좀 많이 일본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도시 전체 동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방송국 민영 방송국 PD를 만났는데 한국 방송처럼
최근에 만들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예.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은 가난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리고 계속 월급이 안 오른다. 그건 우리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세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면 머릿 기사가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 정부의 어떤 입장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4개 매체 아마도 이제 요미우리가 세게 보도하니까 우리는 뭐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사히, 산케이, 그다음에 니혼게이자이 그리고 마이니치 이렇게 4개 언론이 공동으로 해서 질문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다 보도를 했는데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토요일 날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보도 내용은 그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게 보도를 했어요. 니혼게이자이 같은 경우도 일면에 보도를 하지 않고 중간에 실었는데 이제 사진 없이 약간 박스 비슷하게 이렇게 쓰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이니치하고 역시 그 아사히 신문이 세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중도 주의 신문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본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게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보도를 왜 했냐를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일본의 와이드 쇼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종편에서 왜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 토크쇼, 토크쇼인데 약간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해외 토픽 뭐 이런 것도 좀 섞어가지고 왜 가정 주부들도 재밌게 볼만한 무슨 이를테면은 뭐 어느 나라 무슨 배우자가 무슨 뭐 가십성도 많이 보도하고 그런 것도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와이드 쇼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시절 그리고 당 대표 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비판 악마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위가 이제 트럼프처럼 막말한다. 코리아의 트럼프는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보도를 상당히 세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이제 극우 보수 기반인 그 언론 시장에서 진보 대통령 출신들은 한국의 대통령은 특히 진보 대통령은 대화 파트너 하기가 어려워. 뭐 저 사람들은 맨날 오면 과거사 반성만 얘기해. 어떤 이제 이런 이미지가 합의 뒤집어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선전을 맨날 뭐 정부가 합의해 놓으면 와서 사과하라만 그래. 뭐 이런 보도를 계속 해왔죠. 계속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재명 악마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먹히겠는가. 그리고 이 일본의 어떤 여론 지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먹힌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지인 요미우리를 선택해서 세게 보도를 하고 뒤이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은 가운데 이번 단계에서는 실무회담이거든요. 이번에 간 게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론 시장을 완전히 흔들면서 과거사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고 뭐 미래지향에 상당히 힘을 실은 그런 회담 분위기가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간의 상당한 신뢰 구축이 마련이 되었다. 두 번째는 그 8월의 반환 감정을 눌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언론을 크게 흔들어서 이시바의 지지율까지도 올려주었다. 오늘 그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실 그 구 아베파 자민당 내 구 아베파로부터 끊임없이 그 세 번이나 선거에서 3연패 했으므로 당신 그만둬라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마이니치 아사히 공동조사에서 차기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이시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일 정상회담, 외교 성과. 그러니까 이시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큰 도움을 받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시바 총리를 세게 도와준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좀 약간 자제하면서 일부러 미래를 향한 얘기, 실용주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면 다음엔 과거사에도 좀 진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본 뭐 지금 분위기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어제 조찬장에서 당국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빨리 뭐라도 토해내라.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한술에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특히 과거사 관련해서는 뭐 그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그 계속 이어간다, 뭐 계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러고 나서 광복절 되면 그렇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곡물 복납하고 막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독도는 망언 나오고 뭐 망언 나오고 뭐 이런 게 패턴처럼 맨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스쿠니의 곡물 복납을 하긴 했지만 개인 사비로 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일단은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9월에 유엔 총회, 10월에 경주 에이펙, 그리고 12월에 한중일 회담이 있는데 이제 일본이 호스트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외교 일정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가 구축되면 한국에 와서 그 19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준하거나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의 과거사 사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이시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내 여론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사와 관련해서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 그 해결해야 될 위안부 문제 특히나 이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그 불법적인 일본의 식민 지배가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또한 그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부 간 합의의 트랙은 아닌 거다. 대법원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신 대납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오히려 그게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슈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얘기가 안 나오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라든가 또 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수산물 수입 개방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 물론 일본에서는 계속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30개월령 이상 하라는 거하고 비슷한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선을 이번에는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미진하다. 우리가 사실 그 물론 이제 전 정권의 이슈이긴 하지만 물컵 반잔 일본 도대체 언제 채우는 거야?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미국 얘기로 좀 가볼까요? 미국도 불안하죠 지금? 미국도 오늘 밤인가요? 아니요. 새벽 1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벽이죠? 그렇죠. 자정 넘어 새벽 1시 반경에 아마 오늘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이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실장이 처음으로 정상회담 앞두고 전부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이것도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대체로 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국내에 남아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가서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이거 뭔가 큰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비서실장까지 날아가야 됐던 거 아니야? 급하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항으로 가야 되는데 왜 경유 티켓을 끊었어? 이거는 급하게 가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보다는 물론 오늘 그 1호기에서 그 기내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어떤 회담을 한다거나 이것은 책임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명토박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어떤 굴욕적인 합의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강훈식 실장은 왜 간 거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강훈식 실장이 떠나면서 한 얘기가 무슨 상황이 발생해 사달이 나서 뭐 막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지 와일스라고 그 백악관의 이제 그 비서실장 그 트럼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연령이 꽤 높아요. 68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트럼프 2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수지 덕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관록이 높은 네. 그런 그 정치 컨설턴트 출신의 비서실장인데 가서 수지의 귀를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게 수지 와일즈이기 때문에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수지를 만나서 상당히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시는 것처럼 루비오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십자가 검은 십자가 제수요일에 우리로 얘기하면 극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죠. 지금 뭐 이 사람이 안보실장 겸 국무장관을 맡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 평가가 어나더 볼튼이다. 그러니까 과거 부시 행정부 트럼프 일기 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격론을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매파 이런 사람인데 루비오 좀 비슷한 맥락이어서 루비오를 좀 캄다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수지 아니겠냐.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수지를 통해서 트럼프를 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게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자신인데 트럼프 자신은 뭐 푸틴 또는 또 그 시진핑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본인 임기 동안 대만을 치는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불안정한 정세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번은 관세 협상이고 세부 논의죠. 뭐 농산물 개방 문제나 등등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하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건데 전략적 유연성에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상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거나 국익을 배반하는 차원에서의 협상 결과를 들고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은 생깁니다. 주목되는 회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또 저쪽의 요구가 우리의 어떤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도 제일 황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뒤통수 맞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요. 뭐 느닷없이 사자를 찍찍 긋고 오자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식의 예측 불허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내 얘기 잠깐 하면 끝내야겠네요. 야당을 상대하는 모습에 있어서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차이 이게 오늘 가장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1호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명토 박아서 이름을 밝혀가지고 그 배경이 뭐냐, 왜 그 여당 당대표 이름까지 올렸냐.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뭐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고 본문 내용은 더 명징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언론에서는 자꾸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검찰개혁 노선 또는 뭐 또 이번에 뭐 야당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여러 라인을 취재해 봤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협상 때문에 그런지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다 미국에 가 있어서 고위 관계자들 소통을 해봤는데 대통령이 왜 정청래 대표를 언급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오고요.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 최민희, 김현 의원을 포함해서 과방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왔대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 국가대표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로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견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흔쾌히 잘 되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최민희, 김현 뭐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기분 좋게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일하는 것도 대통령이 10분 이해한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더 있는데. 장혜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